독일이 미국에 맡긴 208조 원어치의 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2위 금 보유국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년 넘게 이어진 대서양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일 정치권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극우 정당만이 아니라 여당과 녹색당까지도 미국 금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덴마크와 스웨덴 연기금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했고,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는 미 국채 보유액을 34%나 줄였습니다. 유럽이 8조 달러, 한화로 1경 1천조 원 규모의 미국 자산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사템의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야욕이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맡긴 282조 원어치의 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2위 금 보유국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년 넘게 이어진 대서양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일 정치권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극우 정당만이 아니라 여당과 녹색당까지도 미국 금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덴마크와 스웨덴 연기금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했고,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는 미 국채 보유액을 34%나 줄였습니다. 유럽이 8조 달러, 한화로 1경 1천조 원 규모의 미국 자산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사템의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야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도이치방크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채권과 주식 규모가 약 8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경 1천조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자산 총액보다 약 2배나 많습니다. 유럽이 이 자산을 대거 매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는 금리 폭등과 증시 폭락이라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 부르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평가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무역 협상을 넘어 자본의 무기화를 통해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맞설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면 유럽은 국채 매각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실제로 덴마크와 스웨덴 연기금이 미 국채를 처분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도 보유액을 34%나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자본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미국 자산 매각에 나선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유럽의 금융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죠. 더 충격적인 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연기금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조용히 미 국채의 70에서 80%를 매각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든요. 유럽 연기금들이 내린 판단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불확실성이 달러 자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거예요. 한 덴마크 연기금 관계자는 동맹국을 협박하는 나라의 국채를 왜 보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개별 연기금의 매각 규모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럽 전역의 연기금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들의 집단 매도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달러와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했어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선 악몽 같은 상황이죠. 그동안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구매자였던 유럽 공공부문이 판매자로 돌아선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덴마크의 매각 규모가 1억 달러도 안 돼 영향은 미미하다며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이 본격적으로 미국 자산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연기금의 매각은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장이었던 거죠. 이번엔 더 큰 손이 움직였습니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 ABP가 작년 하반기 동안 미 국채 보유액을 290억 유로에서 190억 유로로 34%나 대폭 줄였어요. 100억 유로,
하나로 약 15조 원을 처분한 겁니다. ABP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투자자 중 하나예요. 이들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번 자산 축소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위협 이후 미국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ABP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포트포리오를 재조정했다고 밝혔죠. 대형 기관 투자자의 이탈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른 유럽 투자자들도 ABP가 빠지는데 우리만 남아있을 순 없다며 미국 자산 매각에 동참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덜란드 연기금의 자산 축소는 유럽 국가들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자본 회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주요 구매자였던 유럽 공공부문이 판매자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미 재무부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정작 최대 구매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약해지고 시장 불안은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유럽의 대응은 금융시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가 직접 나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맞서 지난해 체결한 EU, 미국 무역협정 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가 기존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어요. 유럽의회 대변인은 협정을 무시하는 상대와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이번 보류 조치는 유럽이 통상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은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총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거든요. 보잉 항공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캘리포니아 와인까지 타깃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 보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어요.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 자산으로부터 자본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외교적 항의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보복 수단을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면 유럽은 무역협정 파기와 국채 매각으로 맞받아치는 구도죠. 70년 동맹이 순식간에 경제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덴마크의 국채 매각에 대해 그 규모가 1억 달러도 안 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고압적 태도가 오히려 유럽의 금융 반격이 가하는 심리적 압박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영향이 미미하다면 굳이 공개적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자본 무기화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시나리오라고 비판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섰어요. 유럽이 관세 보복으로 자산을 매각한다면 미국 또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박성 발언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약세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한 달간 0.3%포인트 넘게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아무리 별일 아니다라고 해도 시장은 이미 유럽의 움직임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말보다 유럽 연기금들의 행동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금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95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금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죠. 투자자들이 달러와 국채를 회피하고 실물 자산인 금과 은으로 이동하는 화폐 가치 하락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는 미국과 유럽이 자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금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고 말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달러에서 금으로 다각화하며 달러 패권의 약화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금 보유량을 225톤이나 늘렸고 인도와 터키도 금 매입에 적극적입니다. 도이치방크는 2026년 금 가격 전망치를 4,000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트럼프와 유럽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금값 강세도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죠. 이러한 금값 폭등은 미국 주도 금융 질서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도피하거든요. 독일이 미국에 맡긴 금을 회수하려는 것도 금이 궁극의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유럽의 금 회수론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금값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럽의 대규모 자산 매각은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유럽 금융 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호 확증 파괴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이 보유한 8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자산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증시는 폭락할 겁니다. 하지만 유럽 금융기관들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해요. 보유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조 원대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본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은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양측 모두 극단적 선택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유럽은 이미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을 다변화하는 등 탈미국 금융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유로화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국, 인도와의 직접 거래를 늘리는 시기죠. 흥미로운 건 덴마크 연기금의 국채 매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관세 시행 시점을 미루고 유럽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이건 금융 반격이 실질적인 협상 지렛대가 됨을 증명한 거예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럽은 금 회수와 국채 매각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시적인 위협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유럽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서로를 금융적으로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해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과 자산 운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유로화 국제화 전략을 발표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미국 국채 시장은 주요 구매자였던 유럽과 중국의 이탈로 인해 만성적인 유동성 부족과 고금리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국채를 팔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지정학적 요인이 금융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지정학적 금융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투자 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와 동맹인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독일의 금 회수 성공 여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국 내 자산 보관의 안전성을 제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독일이 금을 무사히 회수한다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갈등을 통해 유럽은 미국의 가장 아픈 약점이 국채 매각과 달러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할 때 유럽은 더 이상 외교적 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적 실력 행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 회수 논란과 국채 투매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상호 신뢰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금융 질서는 미국의 독주보다는 다극화된 자본의 힘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 것입니다.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겠지만 관계의 본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거죠.